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게 무슨 오류가 나가지고 좀 계속 녹화가 잘 안 되는 바람에 똑같은 얘기 세 번째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오늘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두 번째 단계인 Fachspracheprüfung, 의학 전문 어학 시험이라고 한국말로 하면 할 수 있겠네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어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면 충분히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그 Fachspracheprüfung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독일이 조금 우리나라랑 약간 좀 다른 게 독일이 그 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마다 조금 굉장히 자치가 굉장히 강해요.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독일은 그 주마다 다 각자 법이 좀 다르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의사 면허 시험도 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더 저도 초반에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었는데 그냥 뭐 찾아보고 싶은데 뭐 이거 뭐 너무 주가 많고 그러니까 뭘 찾아봐야 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그런 막막함이 있는데 독일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주마다 시험이 조금씩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도 다 다르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독일도 의사 부족이 주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의사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주에서는 아무래도 시험을 조금 쉽게 해서 더 많이 받으려는 경향이 있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곳은 사실 시험을 그렇게 쉽게 호의적으로 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난이도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영어로 이제 막 구글링을 해보시면은 외국 의사들이 막 그런 족보 남긴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동독 쪽이 조금 더 쉬운 편이다. 왜냐면 동독은 의사 부족이 좀 심한 편이라서 좀 동독 쪽이 아무래도 시험은 조금 쉬운 편이고 그러면 내가 그 주에서 의사 면허를 땄다. 그러면은 그 주에서 일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 한 주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합격이 돼서 면허를 받으면 그 면허는 결국은 뭐 상관없어요. 주에 상관없이 독일 전역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어디서 보냐 이런 건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어 지금도 그런지 제가 확실히 다시 알아봐야 되는데 대신에 이제 내가 시험을 한 주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어학 시험을 그 주에서 봤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 번째 단계인 그 의학 지식 시험, 그러니까 면허 시험이죠. 국시 같은 거. 그것도 그 주에서 같이 봐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일단은 지금 최종 업데이트로는 한국 면허는 잘 서류만 잘 준비하면은 그냥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주에서 그냥 그 언어 시험을 준비하든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동독 쪽에서 준비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게 시험이 조금 쉬울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생활비나 뭐 이런 게 조금 더 물가가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있고 대신에 이제 동독 쪽은 약간 조금 인종차별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 좀 있는 동네가 좀 있다고 하니까 장단점을 잘 따지셔야 될 것 같아요. 제 병원에서 일하는 동료 같은 경우는 동도에서 일하다가 너무 인종차별 심해가지고 싫다 그러면서 이제 디셀도르프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럼 주마다 다 시험이 다른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럼 내가 어, 관심 있는 주나 아니면 내가 이 주에서 뭐 준비를 해봐야겠다. 그러면 그런 주에 그 의협 홈페이지를 찾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각 주마다 의협이 있어요. 그래서 의협은 이제 독일어로 에르스테캄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글링을 해보시면 되는데 뭐 독일은 이거 특수 모음이 있기 때문에 umlaut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다 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무시하고 원래 에르스테캄머는 원래는 다르게 쓰지만 그냥 A R Z T K A M M E R 이렇게 해가지고 에르스테캄머
무슨 주 이렇게 치면은 보통은 다 나와요. 그 의협 홈페이지가. 어, 주라고 하면은 뭐 이제 뭐 바덴 윌텐베르크 뭐 바이에른 주 뭐 이렇게 좀 큰 주인데 내가 그 뭐 독일 지리 잘 모른다 뭐 무슨 주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뭐 그것도 구글 해오시면 되면 알면 되시고 아니면은 그냥 내가 아는 주 예를 들면 난 베를린 그럼 그냥 뭐 알스카만 베를린은 보통 따로 있지만 베를린 치고 함부르크 내가 함부르크 아는데 그럼 알스카만 함부르크 알스카만 뭐 프랑크푸르트 치면은 자동으로 그 주에 그 도시가 속한 주에 알스카마가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의협 홈페이지 찾아가시면 되고요. 의협 홈페이지 찾아가시면 이제 메뉴가 이렇게 있죠. 보통은 에르츠덴 그러니까 의사를 위한 메뉴에 보통 들어가 있어요. 거기 뭐 의사, 시민, 뭐 학생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데 의사 메뉴 중에서 그건 또 주마다 다르더라고요. 또 그 서브 메뉴는. 근데 아프로바티온이라고 써 있는 메뉴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아예 아우스랜더 에르스트라고 해서 외국 의사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것도 있고 그거는 찾아보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의협 홈페이지는 영어로 변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영어 클릭하셔가지고 영어로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독일어를 좀 하신 분들은 독일어로 찾아보셔도 되고 그래서 그 딱 클릭하시면 대부분 다 이제 나오는 게 Fach Sprache Prüfung 그 다음에 Kenntnis Prüfung 독일어 B2는 이제 기본 조건으로 끝난 거고 이제 그 의학용어 시험 다음에 지식 시험 이렇게 두 단계 이제 해서 나눠져서 보통 나오고 그 의학 용어 시험 Fach Sprache Prüfung은 대부분의 주는 그 의협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협에 신청을 그 시험 접수를 하시면 그 의협에서 이제 그 필요 조건을 충족시켰는지 봐서 그 테어민이라고 해서 시험 날짜를 배정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 시험 날짜에 시험을 보시면 되고 뭐 우리나라처럼 막 뭐 100명 이상 모여가지고 막 다 같이 시험 보고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프라이베이트하게 독일어랑 막 영어랑 헷갈리네. 그래서 조금 소수 정예로 해가지고 이제 뭐 하루에 몇 명 정도만 이제 딱 교수님이랑 직접 시험을 보게 이거는 캔틴스 프리프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다. 아마 그 파크레스트 프리프, 파크 슈프라 프리프는 좀 우리나라 그냥 보통 어학 시험처럼 좀 다수의 인원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이제 시험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시험을 안 보고 저는 학원에서 주관하는 걸로 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게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기가 힘든데 어쨌든 간에 시험 접수를 하시면 날짜를 받는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 팁이 지금 굉장히 외국 의사들 유입이 많은 바람에 굉장히 그 시험 날짜를 받기가 힘들어요. 제가 지금 아는 그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의 와이프가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접수했는데 7개월인가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짧은 편이에요. 보통은 5, 6개월 짧으면 진짜 운 좋으면 5, 6개월이고 1년은 보통 기본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내가 지금 독일어가 안 돼도 빨리 그냥 신청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청하고 그 1년 동안에 독일어 배우고 그다음에 그 코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아마 또 그 접수할 때 아예 독일어가 B2 이상만 받는다 하시면 뭐 독일어 B2 끝내자마자 바로 신청하시는 게 사실 맞고 엄청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것도 사실 시험 준비반이 다 있죠. 시험 준비반도 물론 사설 학원에서 그렇게 시험 준비반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의협에서 또 주관해주는 준비반이 있어요. 아니면 의협에서 인정 아니고 이제 조금 지원을 해주는 사설 학원이나 아니면은 뭐 약간 좀 큰 센터의 뭐 어학원에 뭐 코스 이런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신청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 또 다행인 게 독일이 의사 부족 국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런 외국 의사들이 여기서 이제 독일 면허를 따려고 하면은 지원을 좀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 외국 의사 면허랑 독일어 시험이랑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 아겐투어라고 해서 노동청 같은 곳을 찾아가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면 대부분의 경우 그 코스비를 지원을 해줘요. 내가 여기 남아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 코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잘 얘기를 하시면 지원을 해줘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용어 시험은 그냥 제가 몰랐기 때문에 제 돈 내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학 국시 시험 볼 때는 그 준비 코스가 거의 한 4,000유로인가 그랬었는데 저 한 푼도 안 냈고 독일 노동청에서 다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지원을 받아서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코스 지원을 받는 방법이 또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Fach Sprache Prüfung을 일단 접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이제 Fach Sprache Prüfung은 어떤 걸 시험을 보냐 거기서 크게 보는 게 뭐 주마다 다 다르다고 하지만 그냥 크게 다 똑같은 공통된 거는 세 가지를 봐요. 환자, 의사,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의사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그 쓰기 이제 그 기록 기술 이런 걸 이제 생각을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의 중점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시험 봤을 때는 저는 네 파트로 나눠서 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이제 딱 그 시험지 받아가지고 테이프 틀어주면 듣기 평가처럼 테이프에서 환자랑 의사랑 막 병력 청취하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대화를 두 번 듣고 이제 빈칸 채우기였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빈칸 채우고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그 아까 1교시 때 들었던 거를 기본으로 해서 또 간단하게 빈칸으로 해가지고 뭐 입원 기록지라고 해야 되나 퇴원 기록지나 그런 기록지가 있는 거를 또 간단하게 채웠어요. 그러니까 그 뭐 포뮬라가 돼 있는 거를 그냥 간단하게 썼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한 수술에 대해서 환자한테 설명하는 거를 이제 시험을 봤는데 저는 아마 그때 콜레시스텍토미, 라파로스코피식 콜레시스텍토미였던 것 같은데 뭐 저야 뭐 사실 한국에서 수술동에서 뭐 한국말을 많이 해봤으니까 그리고 뭐 사실 그런 수술 동의서 같은 거는 사실 인터넷이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금방 독일어로 된 거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몇 번 읽어보셔도 되고 그래서 그거 간단하게 이제 당신은 수술이 왜 필요한지랑 그다음에 똑같죠. 수술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전체적으로 수술 후 경과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 설명하시면 되고 간단하게 설명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환자에 대해서 소개 간단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 뭐 시험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그 주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약간 예외적인 게 또 텔크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텔크가 뭐 어떻게 치면 약간 뭐 토익 토플처럼 이렇게 그 공식 기관에서 하는 언어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대학교 준비하는 유학생들이 많이 보는 시험인데 그 텔크에서 주관하는 의료인 C1 시험이 있어요. 그 의료인 C1 시험을 인정해주는 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잠깐 구글 보니까 헬센주 같은 경우는 그걸 인정을 해주던데 그걸 보시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거 굳이 그거 보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거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의협에서 주관하는 주의 그 시험을 신청을 하시는 게 나으실 거라는 거랑 그다음에 이거 책 Deutsche für Ärztinnen und Ärzte 의사들을 위한 독일어라는 책인데요. 이거 뭐 거의 외국 의사들한테는 거의 뭐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파란 책. 그래서 이 책은 꼭 사셔야 돼요. 물론 이거 잘 뒤져보면 PDF 파일로 돌아다니는데 이 책은 정말 강추고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팁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 책에 나오는 예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프라우 슈나이더라는 그러니까 슈나이더 양의 예시가 있는데 그 여자가 딥베인 스롬보시스가 있어가지고 뭐 다리 붓고 막 아파가지고 이제 내원해가지고 막 그런 예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딥베인 스롬보시스 한국말로 뭐 까먹었어요. 예, 그 딥베인 스롬보시스로 내원한 그 28살짜리 경구빈 약 자주 먹고 뭐 엄마가 뭐 또 그런 히스토리가 있고 막 그런 여자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고 그거를 이제 병력 정치를 한 다음에
Vorstellung이라고 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는 예문이 있거든요. Frau Schneider ist 28-jährige Patientin, die seit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쫙쫙 있어요. 저 그거를 완전 달달달달 외웠어요. 완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거를 그다음에 그 뒤에 또 그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기록지 쓰는 건 알아요. 그래서 기록지 서식이 또 예시가 있어요. 그 기록지도 달달달달 완전 술술술 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그 시프 컴플레인이랑 뭐 약간 증상들 막 소개하고 아니면은 뭐 패밀리 스토리 나오는 거 꼭 살짝살짝씩만 바꾸고 문장은 그대로 단어만 수수 쪼쪼쪼 바꿔가지고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그냥 완전 머릿속에 다 외웠기 때문에 시험 볼 때 완전 그냥 술술술 그냥 대본 외우듯이 슉슉 해가지고 당연히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외워놨더니 나중에 저는 국시 볼 때도 국시부도 그 구술 부분이 파트가 있는데 그 구술 부분에서 그거 소개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기록지 부분에서 또 그 써는 거 똑같이 또 중복되는 시험이 또 있거든요. 그것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냥 요거 외웠던 거 달달달. 그래서 완전히 정말 유용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문을 팁을 드리자면 요 예문을 그냥 외워버리세요. 완전 그냥 외워버리시면 암기해버리시면 자다가도 탁 일어나가지고는 프라우 슈나이더 그러면은 탁 악톤 주반치 시에리가 탁 나올 정도로 탁 외워버리시면은 시험 볼 때 아주 문제 없이 시험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또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뭐 요즘에 많이 뉴스가 또 없어졌더라고요. 뭐 그래서 뭐 의도적으로 없앤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의사 고시에 대한 뉴스가 좀 찾아보기 힘들던데 오늘 또 보니까 뭐 의사 본사 학년 학생들의 뭐 그 의견을 종합을 해서 재응시를 그러니까 응시를 다시 뭐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서 한 채널을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제 정부랑 뭐 대화를 해서 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 잘하면 시험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면 다행인 거고 뭐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계속 지금 뉴스를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독일을 의사가 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오늘 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면허가 국시 이제 지식 시험 또는 서류인데 그것도 다음에 또 시간을 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제가 대본을 준비를 안 하고 게을러서 하다 보니까 뭐 한국말도 자꾸 꼬이고 제가 워낙 발음이 또 안 좋은데다 말이 빠른데 조금 또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져가지고 사실 이런 유튜브는 사실 2배속으로 해서 보는 게 좋은데 제가 또 말이 빠르고 자막도 없어가지고 좀 죄송하네요. 그래서 이게 외국에 있다 보면은 또 한국말을 자꾸 까먹게 돼요. 그래서 한국말대로 까먹고 독일말도 여전히 못하고 독일말 시작하시는 순간 영어는 완전 끝나거든요. 영어는 또 다 까먹는 게 아니고 영어를 하려고 하면 자꾸 독일 단어가 막 튀어나와 버려요. 그래서 그리고 막 자꾸 어순 바뀌어 버리고 막 이래서 영어도 막 어중간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 지금 연계 국어로 수렴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이게 찍다 보니까 자꾸 한국말도 막 꼬이고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전문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말도 발음도 안 좋고 자막도 없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좀 인내심을 가지신 분들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 네. 그러면은 다음에 뵙겠습니다.